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어제 끝난 본선거는 비록 한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로이조 후보가 낙선했지만 전국의 한인 후보들이 사상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여성 한인 정치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의회 등 고위 선출직을 포함 각 지역 시의원과 교육위원 등에 도전한 전국의 한인 출마자는 모두 25명으로 이 중 17명이 당선에 성공하면서 단일 선거 역대 최다 한인 정치인 배출이라는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미셸 박 스틸 후보가 오렌지 카운티 최초의 슈퍼바이저로 당선되었고, 영김 후보는 36년 만에 남가주 출신 첫 한인 주 하원 의원직에 당선되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김 후보는 이번에 주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 한인 정치인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시의원 선거에서 제인 킴 후보가 6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는 등 이번 선거는 한인 여성 정치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재선에 도전한 최석호 얼바인 시장은 초박빙의 접전을 펼친 끝에 메리 앵가이도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으며, 라팔마 시의원 재선에 나선 스티브 황보 의원도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메릴랜드주 하원 의원직에 도전한 데이빗 문, 마크장 두 후보가 동반 당선되면서 이 지역 한인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 밖에 조지아주의 박병진 주 하원의원, 워싱턴주의 신디류 주 하원의원, 하와이주의 실비아 장룩, 샤론 하 주 하원의원 등 주의회에 진출해 있는 전국의 한인 정치인들이 모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채널K 뉴스 주성훈입니다. 돌풍을 일으켰지만 낙선의 고배를 마신 로이조 후보. 연방 하원 의원의 꿈은 좌절됐지만 값진 교훈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뉴저지주 아시안 유권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로이조 후보를 지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이 지난 4일 치러졌던 본선거 출구조사 잠정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5선거구의 아시안 유권자 가운데 85%가 로이조 후보에게 투표했으며, 공화당의 스캇 가렛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11%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은 전국 65개 단체와 공동으로 뉴욕과 뉴저지 등 11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아시안 유권자 4,2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시안 유권자는 전반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계가 발표된 10개 선거 가운데 8개 선거에서 아시안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63개 투표소에서 한국어를 비롯한 12개 언어로 실시된 출구 조사 결과 아시안 유권자 가운데 59%는 민주당원이었고, 공화당원은 26%, 무당파는 15%였습니다. 한편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이 출구조사와는 별도로 147곳의 투표소에서 감시 활동을 펼친 결과 총 340건의 아시안 유권자 불만이 접수되는 등 여전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큰 승리를 차지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를 2년 남긴 위기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참패 결과를 겸허히 수용했지만 할 일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조의 모습 속에 격돌이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선거에서의 공화당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양당이 함께 협력해 일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아프리카발 이볼라 바이러스 확산 대책,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과 격퇴 작전 등을 거론하며 남은 임기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대한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공화당 주도의 새 의회와 열심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민개혁과 관련해 공화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의회 차원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
올해가 가기 전 이민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최대한 협력하겠지만 핵심 국정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강력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정한 이민개혁을 위한 뉴욕 연맹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이후의 행정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포괄적 이민개혁은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며 불체자 신분의 모든 이민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방류의 행정명령 발동을 당부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수많은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진정한 이민개혁을 위한 뉴욕 연맹이 오바마 대통령이 내세운 추방류의 행정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오후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이민자연맹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이민자들로 구성된 노조 32BJ, 링컨센터, 메이크 더 로드 뉴욕 등 다수의 이민자 권익옹호단체가 참석해 행정명령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티븐 최 뉴욕 이민자연맹 사무총장은 애초 시행하기로 한 추방류의 행정명령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은 이민자 가정을 살피지 않고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은 더 이상 지지부진하지 말고 결단을 내릴 때라며 대선 당시 내세운 이민자 권익보장 공약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ut we are not here today because supporting immigrant communities is good politics. We are here because it is good policy. We are here because it is the moral thing to do. It is the right thing to do. It is the just thing to do. Because there are millions of immigrants, hardworking people who have come here for nothing more because they want a better life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오늘 기자회견에는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도 참석해 이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찰스 랭글 의원은 가족과 강제로 헤어지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도 없다며 자신 역시 의회에서 즉각적인 이민 개혁을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And they say this is going to be like a red flag in front of a bull. That bull is going to b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 assure you that there's not one person that identifies him or herself as a Republican that's prepared to attack the president on this issue publicly. 오늘 참석한 이민자 권익옹호단체 모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이민 가족들이 음지에서 벗어나 미국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채널 K뉴스 박민기입니다. 한인이 연루된 대규모 이민 사기단이 연방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민 사기 사건은 개인은 물론 가정이 파탄나기도 합니다. 고질적인 이민 사기 뿌리 뽑혀야겠습니다. 뉴햄프셔 연방검찰은 사기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된 한인 김모 씨가 지난달 29일 긴급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부터 10년 가까이 미국인 K 씨와 공모하고 한국의 취업 3순위 신청자들의 이민 서류를 가짜로 만들고 불법으로 영주권을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등의 회사를 둔 이민 취업 브로커 업체 엔사를 운영하던 김 씨와 K 씨는 한국 내 이주공사 등을 통해 모집된 한국인 이민 신청자들이 미국 호텔 용역업체인 K사에서 청소관리원으로 채용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민당국은 이들 일당을 통한 한인 영주권자 명단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하원을 통과한 뉴욕주 설 휴교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안 발효를 위한 주지사의 서명은 늦어지고만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설 휴교 법안은 지난 2월과 5월 연이어 뉴욕주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어 주지사 서명까지 손쉽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반년 가까이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 주의회 통과 후 6개월 안에 주지사의 서명을 받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뉴욕 주법에 따라 오는 13일 이전까지 주지사 서명을 받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일부에서는 주지사가 법안 서명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안 발의자였던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쿠오모 뉴욕 주지사 사무실에 서한을 보내 한 번 더 법안 서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은 교육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는데 신중한 것 같다며 중간 선거를 위한 캠페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남은 기간 내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배나 주류, 마약류 등 각 주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함정 단속을 둘러싼 시위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최근 마리화나의 함정 단속인 바이 앤 버스트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NYPD는 최근 각 경찰서의 마약 단속반 관계자들을 본부로 소환해 마리화나 함정 단속인 바이 앤 버스트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바이 앤 버스트는 경찰관이 마리화나 구매자로 위장해 구입을 시도하고 판매책이나 유통 조직을 검거하는 작전입니다. 이번 조치는 함정 단속에 집중 표적이 되었던 흑인과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반발을 뉴욕시가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해 선거에서 함정 단속이 소수의 인종과 경찰과의 관계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며 단속을 줄일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최근 NYPD 통계에 따르면 흑인과 히스패닉이 마리화나 함정 단속 체포 용의자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단속 중단이 더 강력한 범죄의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마리화나 관련 체포는 종종 총기 소지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에 이를 막지 못하면 총기 사건 등 범죄 발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한국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한 달 이상 해외 체류하면 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혜택도 중지됩니다. 한국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5일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가족으로부터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 부담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1호와 제2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 체류 중에는 현실적으로 가입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급여 정지 기간은 가입자가 출국한 다음 날부터 입국 전날까지입니다. 급여 정지 대상임에도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단 부담금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 이우성 원장이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임했습니다. 이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우성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저작권과 예술진흥과, 문화정책과 등을 두루 거치고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다 2010년 10월 1일 뉴욕 한국문화원 제13대 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이후 한인 문화예술인 지원과 함께 국가 브랜드로서 뉴욕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중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4년간 한인 문화예술인들과 함께했던 뉴욕을 떠나게 돼 아쉽다며 한인 사회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임기를 마친 이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복귀하기 위해 5일 존 F 케네디 공항을 통해 귀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